일단은 금통위 얘기 좀 읊도록 하죠. 핵심만 좀 얘기를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자, 오늘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을 했죠. 0.25 베이시스 포인트. 한마디로 얘기 드리면은 놀랍진 않다. 그럴 수 있지. 지금 공석인 가운데 올렸네. 놀랍진 않지만 충분히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였다. 이 정도예요. 모든 이제 증권 리포트나 이제 시장에 대한 견해는 아무래도 공석인 만큼 다음 달에 올리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제일 많았어요.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근데 이제 연준, 미국 대비해서 미국이 빅스텝을 밟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제 한국은행도 금통위도 좀 한 달 일찍 더 빠르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상황이었다. 이 정도만 연출한 걸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끝나고 이제 미국 페드에서 기자회견 하듯이 또 질문을 던지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다른 내용은 다 사실 별 의미 없습니다. 지금 물가가 어떻고 지금 러시아 사태가 어떻고. 근데 한마디 좀 중요한 내용이 나왔어요. 자, 간담회 Q&A 시간에 나온 게 중립금리라는 표현 자체가 좀 중요해요. 여기서 좀 다소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이건님은 중립금리를 아시나요? 중립금리요? 네. 아니요. 어떤 개념일까요? 중립금리는 좀 간단하게 보시는 게 좋은데 네. 정상적인 금리라고 좀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정상적인 금리. 네, 시장에 대한 경제 정상화가 들어갔을 때 유지하는 금리 수준. 어떻게 보면 뭐 목표치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것도 맞는 표현이죠. 네, 네. 굉장히 이제 좀 추상적인 표현인데 앵커님 말도 맞는 말이에요. 네. 시장이 정상화가 들어갔을 때 나오는 이제 적정 금리에 대한, 그러면은 한국은행이 지향하고자 하는 금리죠. 네. 사실상. 그렇죠. 네, 그거를 중립금리라고 좀 표현을 해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제일 봐야 될 건 뭐냐면은 미국이 0.5 베이시스 포인트로 빅스텝 인상했다. 한국이 4월 금리 인상을 했다. 이게 아닙니다. 중립금리에 대한 표현이 앞으로 어떻게 드러나냐가 중요한 시기예요. 굉장히. 여러분들. 자, 내용 한번 읽어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기자회견 내용 나오면 내용 굉장히 많죠. 막 질문하는 내용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봅시다. 자, 중립 이상에 대한 금리가 어렵다는 판단인가? 라는 질문에 적어도 지금은 그 이상 수준으로 올려야 할 정도의 한계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적어도 지금은. 단서 조항이 붙죠. 왜냐하면 지금 이 표현이 나온 이유는 미국이 아직까지는 빅스텝을 밟을 걸로 예상이 되지만 낮은 수준에 대한 금리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급할 게 크게 없을 것 같아. 시장을 좀 안도시키는 멘트였죠, 사실. 네, 안도시키는 멘트. 중립금리에 대해서 어떤 그 이상에 대한 어떤 초과분을 우리는 신경 쓰지는 아직 않을 거야. 이 뜻을 내포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사실 이거잖아요. 오늘 갑작스럽게 긴급금리, 중립금리를 인상했는데 이번에는 좀 시장이 안 좋지 않을까요? 다들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실제 그런 표현이 맞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예. 근데 저는 제대로 좀 얘기를 해야겠죠, 여러분들. 예. 영향 없습니다. 시장에. 제가 말하는 시장이 뭐예요? 코스피에. 영향 없어요. 확실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지금 너무 충분히 예상됐던 시나리오예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영향이 없을 뿐더러 금리에 대한 인상 초점은요, 지금 미국과 적정 금리 수준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더 뭘 봐야 되냐? 미장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떨어진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미장 오르면 자연스럽게 오르고 시장의 구조가 커플링화로 더 체계적으로 이룰 수 있게끔 세팅이 되는 겁니다. 금리가. 좀만 더 딥하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중립금리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가 제일 우려하는 거는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23년도에는 시장이 안 좋을 거예요. 제가 맨날 어제도 그러고 오늘도 센세이션한 발언을 좀 꺼내는 것 같은데 23년도는 저는 주식시장이 안 좋을 거라고 봅니다. 왜 저 친구는 1년 뒤에 얘기를 하지? 중립금리 보면 나와요. 올해는요? 올해 괜찮을 거예요, 지금부터. 근데 23년도는 안 좋아요. 왜냐? 중립금리가 그 해답을 주거든요. 자, 올해 여러분들 미국에 대한 입장은 금리 인상에 대한 횡보를 가지는 게 여러분들 연말까지 1.9% 이상에 대한 어떤 강력한 매파적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우리나라 연 3회 최대. 지금부터 0.5 베이시스 포인트 올린다고 하면은 자, 몇 프로예요? 올해 올릴 수 있는 게 2%까지 도달 가능하죠. 그죠? 어떻게 되나요? 겹치네. 올해 말에 금리가 겹치는 현상이 딱 드러날 거예요. 와. 23년도가 시장이 안 좋을 수 있겠구나. 올해 지금 5월부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는 거는 5월부터 연말까지는 한미 금리에 대한 적정 스프레드가 유지되기 때문에 시장 구조상 커플링에 대한 구조화가 기본적으로 체계가 딱 잡혀 있는 상황이고 올해 연말부터 이 시스템이 연말 이후 내년도부터 이 시스템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 여러분들 최근에 여러분들 외신 보면서 이제 또 경제 TV 보면서 제일 많이 나온 말이 뭐였어요? 작년에 디커플링이었죠. 지금 싹 사라졌죠, 여러분들. 이 디커플링이 다시 나온다는 거예요. 23년도에는. 뭐 그 정도로 지금 판단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근데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은 단순히 하나만 표현하는 거예요. 미국장 따라가는 구조가 연말까지는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아시겠죠? 그 구조만 나온 겁니다. 자, 한미금리에 대한 연말 이후에 어떤 격차가 무너지는 시즌이 돌입이 된다면은 2018년, 19년과 같은 이 모멘텀 효과, 이 상황이 드러나는 거죠. 시장 구조 그냥 작살납니다. 1년 내내 내려가요. 제가 이때 신세계 방송했었잖아요,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못 올라간다고. 그럼 23년도에 또 오는 거예요.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우려할 상황이 아닙니다. 자, 그럼 요약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은행 빅스텝 떨 거 없다. 한미금리 역전 시기 때부터 긴장하면 됩니다. 연말까지는 시장 상승에 대한 궤도가 이제 5월부터 드러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부분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금리 인상 0.25 베이시스 포인트 긴급하게 이룬 것 같지만 충분히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였고 시장에 대한 반영 요소가 거의 없다고 판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또 이 국내에 따른 이렇게 기준금리의 인상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유로에 대해서도 오늘 당일의 대응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로 조금 전에 확인했을 때는 좀 하락하는 흐름 보여졌었는데요. 당일 어떤 스탠스로 대응해 보는 게 좋을지 또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역시나 똑같이 들어주셨네요. 매도. 네, 매도입니다. 이유는 당연히 오늘 또 이 22의 결정이 영향이 있겠죠. 뭐 22의 결정이 있는데 네. 오늘 이거는 좀 내용이 무거울 수 있어요. 네. 뭐 시청자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네, 한번 또 분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게 예. QT 때문에 QT 네. 대차대조표 축소죠. 예. 미국에. 이것 때문에 사실 좀 더 기다리는 상황으로 연출됐거든요. 이게 지금 QT랑 똑같이 맞물릴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군요. 근데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네.
너무 내용이 어려운데 이 생각은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게 미국 페드랑 이제 ECB에 대한 부분을 같이 설명하기 때문에 다소 걱정스러운 출발이지만 네. 한번 얘기는 드려야겠죠. 예. 최대한 쉽게 좀 풀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걱정됩니다. 네. 여러분들. 쉬운 어려운 내용을 좀 쉽게 하는 것도 정말 곤욕인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잠시만 화면 좀 내릴게요. 네, 좋습니다. ECB가 오늘 또 기준금리 동결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기는 했지만 채권 매입은 3분기에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또 의견을 내놨잖아요. 네, 일단은 결과는 이래요. 기존 3월과 동일합니다. 완전히. 완전히 동일하고 3월에 나왔던 통화정책회의가 사실 이제 미국이 작년에 테이퍼링을 진행했잖아요. 네. 시작을 11월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제 유럽이 테이퍼링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편해요. 유럽이. 근데 이게 유로를 거래를 할 때 특징이 뭐냐면은 그 미국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 이제 기준치 내에서 이제 유럽이 어떤 결과값을 꺼냈냐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원칙적으로. 자, 원래 테이퍼링 하면은 이제 차트가 올라가죠. 여러분 채권 매입 축소라면 차트가 올라가요. 알고 계시죠? 왜요? 이렇게 물어보면 달러를 덜 찍어서요. 유로를 덜 찍어서요. 이렇게 한마디로 정해야 되죠. 근데 지금 유로가 꺼내는 어떤 채권 매입에 대한 구조는 미국에 대한 QT랑 맞물렸어요, 지금 상황이. 원래 지금 이제 만약 QT가 안 나왔다면이라는 가정을 해볼게요. 안 나왔다면. 미국의 대차 대조표 축소가 안 나온 상황에서 ECB가 PPP 축소로 채권 매입을 종료하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했다면 유로화가 상승을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지금 QT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갑작스럽게 유로가 채권 매입을 종료합니다라고 발표해버리면 이것 또한 같이 미국이 QT를 실행할 때 그때부터 유로화가 상승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지금 유로화는 QT랑 같은 영향으로 추가적인 하락을 일으킬 가능성이 월말까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어렵죠? 네. 자, ECB가 지금 보시면 오른쪽 그래프가 이제 대차 대조표 추이가 보이죠. 그 채권 매입에 대한 축소는 어쨌든 양이 늘어나지만 이 기울기에 대한 강도를 서서히 내리겠죠. 네, 기울기에 대한 강도를. 이 과정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처럼 QT로 자산 매입 축소 들어가면 내려가는 거고. 근데 그 과정은 올라면 멀겠죠. 네, 올라면 멀었겠죠. 자,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4월에는 400억 유로, 5월에는 300억 유로 확대한 이후 6월부터 재차 200억 유로 수준으로 되돌리고 3분기에 종료하겠다. 예, 3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금리는 당연 동결이죠. 예, 이건 뭐 얘기할 게 없어요. 채권 매입하고 있는 과정 내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3분기에 종료가 되는데 3분기에 종료될 때까지 유로화에 대한 상승 반영은 5월부터 시작될 거다. 그러면은 상승이 몇 개월 가나요? 예상 시나리오로. 몇 개월 갈까요? 여러분들. 5, 6, 7, 8, 9. 4개월이네요. 맞죠? 네. 4개월 동안 상승에 대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이번 4월 말까지 좀 저점에 대한 유로화가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지금 달러 인덱스 차트예요. 여러분들. 달러가 101달러 내외에서 이제 고점을 만들 거예요. 조만간. 네,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은 저는 약하다고 봅니다. 최근에 이제 QT 반영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더 자리를 잡은 상황이죠. 네.
아직 이게 반영 중이에요. 그럼 5월부터 시장에 대한 어떤 달러는 하락 모멘텀을 이제 이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예. 그러면 유로화는 자동적으로 이 4개월에 대한 모멘텀 구간의 상승을 이룰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예. 굉장히 최대한 쉽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